이번 시간에는 저축은 왜 하는지, 저축과 투자의 연관성과 좋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축을 하는 이유와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 투자하는 방법, 좋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왜 하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꺼내 지출하는 것을 소비라고 하고, 소비하지 않은 일부를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당장 사지 않고 저축을 할까요? 저축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거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서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축해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새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할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또 저축은 지금 가진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매일 용돈을 500원씩 모으면 10일 뒤에는 5,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요. 100일이면 5만 원짜리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저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답니다. 저축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저축을 하면 좋은 점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기를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다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사면 되겠죠. 저축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돈이 많이 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좋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래요. 이럴 때 저축한 돈이 있으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겠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저축해둔 돈이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비가 없다면 팔을 다친 채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저축을 해두었다면 이 돈을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두면 은행은 기업에게 우리가 저축해둔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기업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은행에 맡길까요? 첫째, 은행에 맡기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둘째, 낭비하는 일도 막을 수가 있지요. 셋째,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더 많아져요. 넷째, 저축한 돈은 기업의 자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요. 무조건 쓰지 않고 저축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모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또 회사가 망해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저축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이자를 받고 그 받은 대출 이자 중의 일부를 저축한 사람들에게 예금 이자로 나눠주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예금 이자를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축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소비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가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듯이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열심히 해주어야만 해요.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소비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모두 달라요.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비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은행은 무슨 돈으로 이자를 줄까요? 은행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금과 대출 업무이죠.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 은행은 이러한 예금과 대출에 서로 다른 이자를 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출이자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은행은 그 차이만큼 돈을 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6만 원의 이자를 받고 100만 원을 맡긴 사람에는 5만 원의 이자를 준다면 은행은 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지요.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기업 투자 등등.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투자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고도 하시지요. 투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투자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쓰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는 미래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해서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루는 대신 미래에 더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이득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이득이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것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큰 이득을 기대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대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죠? 결국 투자는 확실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갖고 있어요. 이제 투자와 비슷한 말로 자주 쓰는 저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것을 말해요. 어라? 그럼 저축은 투자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저축도 현재 쓰고 싶은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점에서는 투자와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저축은 미래에 큰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저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쓸 것을 참고 아낀다는 것이죠. 용돈을 아껴서 돼지저금통에 모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책상 서랍이나 책 속에 끼워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써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도 모두 저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진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꺼내어 쓰는 것이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은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고 했어요. 저축은 위험이 없으니까 미래의 이득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저축 중에서도 미래에 약간의 이득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은행 예금이죠. 은행 예금은
저축의 방법 중 하나로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지 않고 아껴서 저축한 돈, 즉 원금을 까먹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은행은 내가 쓰지 않고 저축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로 나에게 이자를 준답니다. 그래도 예금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이득보다 항상 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저축해서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요. 물론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로 이득을 얻고 나면 일부를 다시 예금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뉴스에서 투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투기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투기와 투자, 비슷한 말 같은데 사람들은 왜 투기를 나쁜 거라고 할까요? 투기란 미래에 큰 이득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비슷하답니다. 하지만 투기는 투자처럼 미래 이득을 위해서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오래 참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 투자는 적어도 몇 달에서 몇 년은 참고 기다려서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기는 며칠 만에, 심지어 몇 시간, 몇 분 만에 큰 이득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랍니다.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은 정보를 모아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지만 투기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한탕으로 떼돈을 벌고 말 거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요. 투기는 기회를 노려 한순간에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지요. 물론 위험한 만큼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돼서 쫄딱 망해서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거, 이젠 말 안 해도 알겠죠? 게다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정상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쁜 투기꾼들을 그냥 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기꾼을 없애기 위해 단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답니다.